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전에는 조금 시장이 회복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시장 다시 한번 조금은 좀 밀리기는 하는데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2600포인트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현재 2650포인트인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265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엔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의 순환매는 돌아가고 있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강했었던,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당길 만한 2차 전지와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급은 아직도 들어오지 있지 않기 때문에 2600포인트와 26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증시 자체가 참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관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요, 다시 한번 힘겹게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전고점 주변에서 올라왔을 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은 급하게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중간에서 오랫동안 좀 쉬었다가 올라가면 정상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듯이, 시장은 V자 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 2550포인트까지는 좀 눌러주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승의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저께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생각보다는 좀 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쪽 국채에서 마진콜을 당하다 보니까 강제 매도를 하고 국채 쪽으로 마진콜을 막으러 자금이 좀 이동한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의 매도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억, 코스닥 470억 정도인데요. 보시면 코스피 200 선물에서 4천 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구나. 다만 우리가 조금 눌려준다면 25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놔도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255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밀린다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보셨던 테마 중에서 가장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잡으신다면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래 대금이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를 좀 봐드려야 될 텐데요. 코스피 200 기준에서는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건설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이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과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10%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건설업 쪽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홀텍이라고 하죠. 그 원자력 업체랑 같이 엮어서 원자력 테마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원자력 하면은 역시나 대장주로 불리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 3만 원짜리 때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10,000원 이상 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원자력 테마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2550포인트까지 좀 밀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갔던 주도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원래 지금 계속해서 밑에 자리에서 눌려져 있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보다는요,
보시면요. 기존에 강했었던 조선, 방산, 화장품, 피부 미용 테마 쪽이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여러분들 힌트를 좀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좀 대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5월 중순 좀 넘어가서부터는 여기서 보시면 일단 거래 대금이 좀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코스피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외부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중심축이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이 국채에서부터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여진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여진이 우리나라까지 이런 신흥 지수까지 좀 미쳐지는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코스피는 조금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다음에 상승 레벨업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수가 눌러질 때는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을 조금 많이 상담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현재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더 빠지기 전에 종목 교체를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조선이나 방산, 뭐 피부 미용, 화장품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데 좋은 건강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참여 방법 안내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담을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거를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시장이 눌러줄 때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꼭 하셔야지 다음 상승장 때 가장 주도주, 그다음에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테마를 잡으실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까 꼭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요. 밑에 지금 안내 나가고 있죠. 저희 전화 접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02-3153에 2641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 열려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 채팅 실시간 채팅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전화 상담 중간중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위더스 제약이고, 네. 1,700원에 35%요. 아, 1,700원. 네. 아이고, 오늘 잠깐 찍지는 못했는데 거의 갔다 오긴 했네요. 네, 이제 매수가가 와서, 네. 이거 되게 오래 기다리셨겠다, 그쵸? 네, 한 4년, 코로나 때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비중도 많으시고, 그쵸? 네, 이게 추매를 해서 지금 단가가 조금 내려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도 좀 많으셨고,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더 올라올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뭐 지금 매수가 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또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또 결국엔 내 매수가 오면 다음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위더스 제약이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온 거는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 중에 한 분인 이제 탈모 공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라는 거예요. 뭐 어떠한 유력 대선 후보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수혜받는 종목이 뭘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자금이 쏠리고 그 종목이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의 심리 싸움이라는 건데 정책주라는 거는 이제 보통 유통기한이라는 게 되게 짧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상 지금 현재 이 탈모에 대해서 공약을 펼쳤던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당선이 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탈모 얘기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당선이 돼서 탈모에 대한 공약을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뉴스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뉴스의 휘발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뉴스가 끝나면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6,000원, 6,500원대로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청자님.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조금 화면이 느려서. 네. 지금 아,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오늘도 얘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많이 동반되면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얘가 과거에 보시면 거래가 하나도 없던 종목이에요. 네. 그렇다라는 건 탈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위더스 제약 얘가 수혜주인가 하면서 어저께와 오늘 특히나 오늘의 거래량은 현재 장이 열린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제의 거래량 2배를 넘어갔다라는 건 얘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이 네.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예, 주말에 또 갑자기 얘기가 바뀌고 아니면 이걸 얘기했던 대선 주자 후보님이 또 탈모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갑자기 원전 얘기를 한다든지 풍력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얘가 또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꼭 1,700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도 얘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10,000원 넘어가면은 비중 한 절반으로 좀 줄여볼까요? 일단은. 아, 네네. 예, 비중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나머지 수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700원 정도 약 손실을 봤잖아요. 네. 근데 얘가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할 확률은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월요일 날 추가 상승하면 내 본전 근처나 아니면 11,000원 정도 넘어가는 자리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번에 다 정리하는 걸로. 네,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이 정말 운이 좋아서 네, 맞아요. 네, 이쪽 탈모 쪽에 재료가 붙어가지고 종목이 많이 올라간 거니까 이번 기회를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바로 잡아채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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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하일로 코리아예요. 하이로 코리아.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530원이거든요. 네. 근데 40%예요. 아, 이거 40%시구나. 네. 아, 그래서 이쯤에서 네. 어떻게 할까? 계속 내려 왔다 갔다 오지 그냥 그 자리에만 있고 네. 그래가지고요. 요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아,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 아, 그래요? 예, 얘가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잖아요. 네. 조선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든지 밸브라든지 그런 이음새를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 재무제표도 괜찮고 회사도 꽤 튼튼해요. 아, 네, 거기다가 조선 기자재 다른 종목들 다 갈 때 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28,000원을 요즘에 샀다고 하면은 좀 반등 나오면은 바로 팔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느 정도 좀 오래 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기다린 정도의 보답은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너무 오래됐어요. 아, 이거 많이 오래되셨구나. 근데 참 이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를 참 많이 하기도 했네요. 그쵸? 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계속. 그래서 좀 이렇게 갑자기 매도해가지고 미련 없이 딱 던져버리기엔 조금 아쉽고, 그쵸? 많이 아쉬워요. 예. 근데 저는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슈팅은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28,500원짜리가 시청자님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그러면 계속. 요거 보고 지금 있습니다. 단가가 높은 제가 이렇게 빨간선으로 쫙 거놨잖아요. 네. 단가가 높은 단가인 것 같으세요? 낮은 단가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잘 모르는데 높은 단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조금 높아요, 단가가. 아, 그러니까 살만한 단가는 맞아요. 저라도 이 자리에서 살만은 했는데 제가 왜 이 단가가 높냐 낮냐를 여쭤봤냐면 비중이 40%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단가에서 비중을 40% 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여요. 부담스러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8,500원이 오면요. 거기서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일단 절반 줄여놓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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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28,500원이 이번에 올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번 정도 저는 더 탄력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28,500원에서 비중을 줄여놓고 만약에 얘가 우리 예상대로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좀 내려온다.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저는 23,000원, 22,000원짜리까지는 좀 내려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럼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28,500원을 넘어서 위쪽으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3만 원 이상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나오면 돼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엑스게이트요. 엑스게이트. 아이고, 이거 어려운 아침에 종목을. 어떻게 차트가 네. 매수가 아침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938원이고요. 8,900. 38원이요. 네네. 비중은요? 14%. 14%. 이거 혹시 예.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며칠 됐는데요. 네. 그저께 조금 남고 네. 이게 막 저거 같은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막- 주식 하신 지 죄송하지만 혹시 오래 되셨어요? 좀 됐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해요. 아니 뭐 좀 그거는 많이- 괜찮은데 제가 네. 여쭤보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단기적인 매매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네. 난 단기 매매 못 하고 내 자의적이가 아니라 주식이 종목이 물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가 됐어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은 네. 이렇게 빠른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저께 좀 네. 했다가 어제 떨어졌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올랐다 내리더라고요. 네네네.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그 양자 컴퓨팅 야, 재료 때문에 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양자 그렇죠. 컴퓨팅의 재료가 있어가지고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ICTK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양자 컴퓨팅 같은 테마는요 길게 가지는 못해요. 아, 예. 예,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뉴스 재료가 소멸이 만약에 돼서 엑스게이트가 양자 컴퓨팅이랑 많이 관련이 없는데 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재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슈팅이 오늘처럼 나왔잖아요, 아침에. 네, 나왔다고 그냥 피니까 바로 맞아요. 그래서 종목이 되게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올라갔나 봐요. 자는 사이에.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왔다가 지금 분봉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한번 이런 네. 식으로 쭉 올라왔다가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리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류의 종목은 앞으로 안 하시면 되니까 그나마 지금 네. 많이 손해도 아니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종목을 현재 시청자님 매수 단가에 그냥 지정가 매도라는 걸 걸어 놓으시고 이 종목은 네. 그냥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 얼마에 걸어놓을까요? 지금 8,900 한 40원 정도 되시잖아요. 예. 예, 그 가격에 그냥 걸으셔서 이 종목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사세요. 조금 편안한 종목으로. 아, 예. 네, 이 종목은 예. 건강만 해쳐요. 잘못 들어가면. 그러네요. 먼저 조금 남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매수 단가에 그냥 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 거기서 막 또 이렇게 막 분봉이 움직이면 또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정해가지고 네. 지금 매수가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건설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4,000원네요. 예. 36%예요. 아, 이거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저기 3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쭉 빠져 있다가 네. 최근에 어저께 지금 오늘 하고 이렇게 좀 올라와 있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팔아야 네. 될 건지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전화로 봤는데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제가 속이 시원하네요. 일단 대형주를 계속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갖고 있으니까 좀 올라오긴 하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 기다린 종목은 보통 어떻게 해드리냐. 지금 비중이 거의 35%잖아요. 36%잖아요. 예. 오늘 수익이 10% 정도 난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오늘 약간 오버슈팅이거든요, 얘가.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대형주들의 특징은 한 이틀 정도 또 이렇게 눌려주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뭐 긴 시간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자리에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10% 수익을 일단은 바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도 붙어 있고 우리 내수 부양의 건설업체에서도 어쨌든 현대건설이 내수 건설에도 재료가 남아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을 조금 챙겨서 비중을 줄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으로 보여져요. 네.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네.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나 좀 줄였으면은 지금 36%잖아요. 예. 절반 줄이세요. 절반을.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제가 100주를 갖고 있다. 주수대로 한다면 100주를 갖고 예. 있으면 50주를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시는 겁니다. 예. 수익을 났으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익 축하드리고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요. 아,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9,800원 15%요. 29,800원에 15%. 예. 요 종목은 제가 상담을 좀 많이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일단은 비중이 지금 15%라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기다리면은 종목이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제가? 네? 그래도 얼마든지 매도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요? 예. 아, 아니, 네. 매도를 갖다가 네. 얼마 하면 되겠어요? 아, 이 종목은 기다리면은 현재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와요. 예,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거기다가 지금 뭐 홀딩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지주사 종목들이 아마도 정권이 바뀌고 누군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 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작년 연초에 되게 핫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고 거기다가 PBR이 굉장히 낮은 이런 홀딩스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오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얘가 추가 상승이 나오지만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지주사라는 종목이 이슈를 타가지고 반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가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추가 매수를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지금은 29,000원대까지 기다리는 홀딩 전략이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아, 예.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유, 인상이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스 페타시스 네, 매수가는 47,000원. 47,000원이요. 예. 네, 15%요. 아, 15%. 이건 사신 지는 좀 오래 되신 것 같네요, 이거. 네, 됐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유상증자 그 17주 받았어요. 아, 유상증자도 받으셨고요. 예, 예.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아,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종목. 네. 네, 좋은 주식인데, 네 맞아요. 예, 그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맞아요. 그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인데 그 이제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네, 그때부터 그것 주가가 때문에도. 후루룩 빠졌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털어내고 나니까 다시 정상가로 돌아왔죠. 4만 원대로. 예. 예. 근데 추가 상승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네.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하는 사업을 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고성능 반도체라고 하죠. AI용 반도체에 대해서 MLB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저는 분명히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넘어가지 못하는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시면 4만 원, 한 4만 5천 원 밑에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자체가 괜찮고 현재 수급 상태도 저는 나쁘지는 않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4만 5천 원을 넘기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면 요 밑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고 일단은 이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반도체 사업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잘하거든요. 맞아요. 좋은 네. 주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다만 시청자님이 방금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제이오 인수권하고 유상증자 때문에 얘가 시장에서 좀 약간은 좀 미움을 받았다가 그런 걸 다 후루를 털어내고 나니까 주가가 쭉 올라왔듯이 아마도 앞으로 AI 반도체가 됐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모멘텀이 붙으면 이수페타시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수페타시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타이밍인가요? 없는 타이밍인가요? 앞으로 가망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은 조선과 방산, 뭐 피부 미용 이쪽에만 관심이 있을 뿐 반도체에는 좀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타이밍일 때 오히려 저는 반도체 관련된 정말 1등주들을 차근차근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있을 때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또 다음 테마로 넘어가자라는 작전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네. 그 현대건설 예. 상담했잖아요. 네. 그에 38,000원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1년을 기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아니, 코멘트를 그러니까 드릴 이걸 수는 팔아가지고 네.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이걸 갈아탈까 하고 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아, 그래요?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눌려주면은 3만 원 초반짜리에서는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기회가 더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예, 22,000원에 비중 20%요.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장밋빛 전망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비중,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실현해라, 매도해라, 매도해서 수익금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예.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이 추가로 더 안 올라간다라는 건가? 아, 이 종목이 그러면은 이제는 또 내려간다라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실현과 매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주식이라는 게 저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직도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식은 떨어져서 내가 물 먹고 있어도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주식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수익률이 100%가 나와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고민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차라리 전자처럼 물 먹고 있는 것보다는 후자처럼 수익이 나서 언제 팔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고민 아닐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들이 수익 실현을 해 보시는 것도 나중엔 정말 큰 경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으면은 이 정도의 오바 수익이 났으면 충분히 수익을 즐길 만한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그 수익을 챙길 만한 실력만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좀 수익이 네. 85% 정도 난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워낙 장밋빛 전망이 많아가지고 네.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근데 저는 언론에서나 리포트에서나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뭐 예를 들어 이제부터 원전의 빅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경계태세를 확 취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남들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공포심을 심어줄 때는 강렬한 심장을 가져야 되고요. 남들이 다 좋다라고 환호하고 박수 칠 때는 혼자 냉정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20% 비중 가지고 계시니까 10% 비중만 일단은 수익 실현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장은 2600포인트 지금은 겨우겨우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시장이 V자 반등을 한번 쭉 하고 올라왔다가 횡보를 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한 기간 조정이라는 건데 그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때 상승하는 모멘텀의 가장 주도주,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종목이 뭔지 여러분들 꼭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이요. 예. 셀트리온이요? 예, 셀트리온이 작년 합병할 때 받은 56%인데요. 예, 24만 1,728원입니다. 23만 원대. 24만 원이요? 예, 24만 1,728원요. 아이고, 이거 마음고생 너무 심하시겠네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현재 매 단가가 대충 언제쯤 올라올까 싶어서요. 일단은 지금 단가가 너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주봉이라는 건데요. 예.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한 2021년도에 24만 원대를 찍고 나서 현재는 2025년 그러니까 3년 반이나 지났는데 예. 24만 원대를 온 적이 한 번도 없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단가도 너무 높고 비중이 위쪽에서 너무 많아 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홀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떠한 기술적인 상담, 이 셀트리온의 뭐 자사주 매입 효과가 뭐 어떻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바이오시밀러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납품하는데요. 미국 약가이나 뭐 약품에 대한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 겁니다. 라는 재료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필요가 없는 단가에 너무 높은 비중이라서 저는 그래도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가 회사는 막 이렇게 무너져 가거나 회사가 나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이제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건 과연 기다리면 이 종목이 내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종목 자체가 탄탄하고요. 결국엔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솔직히 진펜트라 같은 걸 잘 팔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기다리시면은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근데 예. 매수 단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나가지고 제가 뭐 이렇다 하게 세밀하게는 좀 상담을 못 드리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별 말씀 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로보스타요. 로보스타.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10%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빠지네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 더 빠질까요? 저한테 지금 더 빠질까요? 여쭤보셨잖아요. 네, 저는 모든 종목의 저점을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종목의 저점이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종목의 그 저점 자리인 것 같으니까 비중을 쪼개서 들어가 보는 건 괜찮지만 로보스타라는 종목 자체가 25,000원이 무조건 저점입니다라고 상담드리기는 정말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땐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되셨나요? 아니요, 별로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저점에서는 괜찮게 잘 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올라가고 계속 빠지기만 해요. 그래도 저점에서는 이 정도 타점에서는 좀 사볼 만은 해요. 근데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은 뭐 케어링 로봇 그다음에 뭐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보스타가 주력으로 하는 건 우리가 그 집에서 쓰는 그 로봇 청소기 있죠. 네네. 그쪽이 전문 분야거든요. 로보스타가.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로봇들이 좀 갈 때 얘는 그냥 로봇 청소기 쪽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모멘텀은 못 받는 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도 제가 로보스타를 그나마 로봇주들 중에서 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LG전자라는 회사 아시죠? 네. 예, 이 LG전자라는 회사가 지분을 33%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보스타라는 회사는 망하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LG전자가 그래? 로봇 청소기 쪽에 조금 투자해볼까? 라고 하는 회사일까요? 후자요. 네,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로보스타라고 만드는 그 로봇 청소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로보락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는 없고 저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로보스타가 어떠한 큰 모멘텀이나 퍼포먼스를 나오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로봇주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요. 거기다가 LG전자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24,000원, 25,000원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다만 이 종목을 내가 쭉 끌고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면요. 27,000원 자리에서 그냥 우리 약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나오세요. 네.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텍 플러스를 13,000원에 20%인데 자꾸 더 빠지려나? 어떤 어쩌려나? 종목이요? 어떤 네. 종목? 인텍플레스. 네.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지금 매수가가 13,000원이라고요. 네네. 비중이 20%고. 이거 사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 네, 몇 달 됐어요. 그러시구나.
인텍플럭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반도체 아니에요? 네, 반도체 장비 쪽. 네. 네, 장비 쪽. 그 검사 장비 쪽인데 네. 말 그대로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장비 쪽인데 왜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냐? 아까도 제가 비슷한 종목 상담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시장 자체가 조선과 방산 뭐 이쪽에만 좀 관심이 많고 뭐 오늘처럼 원전, 원자력 뭐 이쪽에만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자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눈을 안 돌릴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잖아. 반도체 쪽에 그래도 좀 이것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한 번 정도 다시 반도체 업황으로 시장이 좀 돌아가는 계기가 있을까요? 있죠. 네, 있을 것 있을 같아요. 것 제가 같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요, 시청자님. 네. 반등을 한번 주면은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예. 예, 회사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올라와 주면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뭐 장기적으로 1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맞아요. 욕심부리다 그냥 놔뒀더니 그 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 실현 못 하시고 내려왔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빠져나와야지.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만큼 얼마에 걸어놓을까요? 저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 정도로밖에는 안 보여요. 13,000원 그래요? 정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요, 한번 뉴스를 받아서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대형주처럼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거북이처럼 올라가지는 않고 한 번 정도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와요. 늘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번에 맞아요. 좀 경험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13,000원 이상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약 수익권 정도에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그쪽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 인상도 있었고 거기다가 앞으로 중국향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해서 계속되는 반도체 퍼포먼스는 저는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참여자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없을 때 저는 반도체를 다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한 여름 좀 지나기 전에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반등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가을 오기 전 10월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반등 올 거라고 보여져요. 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멘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잘 보고 궁금하실까요?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SK 이노베이션요. 이노베이션. 예, 아유, 9만 어려운 종목 3천 갖고 원에 계시네. 10%. 얼마요? 9만 3천 원에 10%요. 아이고, 이거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셨구나. 그런 게 9만 원 안 깨지더만 깨져버려갖고 오늘 좀 더 사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되셨죠, 시청자님? 그렇게 오래됐어도 잘 몰라가지고요. 아니에요. 충분히 살만한 저점이었어요. 그런 게 깨져버려갖고.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뭐 얼마가 깨졌다, 6만 전자가 왔다, 삼성전자가 6만 원 깨졌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네. 9만 원 깨진 게 좀 마음 아프긴 합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향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현재 2차 전지 테마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많은가요? 아니면 좀 나쁜 뉴스가 많은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왜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세요? 안 좋은데. 그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더 사볼까 싶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정말 저점에서 잘 사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비중을 10%만 실으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난 현금을 아직 안주머니에 남겨뒀어 라고 예. 저는 느껴지거든요. 조금씩 살라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라는 관점은요. 말 그대로 비장의 카드처럼 꺼내서 쓰셔야 돼요. 예. 그게 지금 9만 원이 깨졌다. 야, 내가 산 단가보다 7천 원이나 빠졌어? 아, 이거 좀 살까 말까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더 충분히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예. 그래서 조금은 냉철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더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지금 화면 제가 확대시켜드리면 네.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저점에서 정말 잘 사셨거든요. 이거는 네. 저라도 좀 담을 만한 자리긴 했어요. 예. 근데 요렇게 사시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때요? 자꾸 빠져. 네, 자꾸 빠지는데 빠지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고 자꾸 빠지는 와중인 것 같죠? 예. 이럴 때는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빠지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 횡보를 한 달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내가 고민이 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와중이니까 아직은 추가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은 좀 종료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엘 패션. 매수가가 2,000 얼마죠? 2,800원인가요? 2,890원이고 비중이 10% 진단 꼭 부탁드린다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테마성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테마가 물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물리곤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피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밑에 원래 평소에 없었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죠. 이렇다라는 건 전통적인 세력주입니다. 예, 세력들이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를 밑으로 쭉 빼는 그런 세력주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빼진 다음부터는 전혀 거래량이 없죠. 그만큼 전체적인 주식시장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은 아무런 시장 관리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냉철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선 손절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고요. 종목 자체가 세력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더 줄 겁니다. 반등 주는 자리는 저는 2,300원 초반 정도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2,300원까지 이상 급등이 온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2,300원 자리에서 이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아, 이게 저희가 유튜브 상담이 조금 힘든 종목들이 좀 많네요.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46,500원의 비중이 20%, 30%시고 이 종목도 방금 코엘 패션이랑 똑같은 게 종목이 제가 뭐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은요. 게임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의 신작 모멘텀, 신작 흥행이라든지 신작을 잘 만들어서 게임이 흥행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기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만든 게임들을 심사평가해가지고 카카오라는 그런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올라왔었는데 이때는 오딘이라는 게임을 정말 잘 유통을 시켜가지고 주가가 올라왔고요. 다만 그렇게 오딘이라는 게임 제2의 오딘을 짚어내지 않으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은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종목 자체가 지금 손절 기간도 넘어갔고요.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 진행해가지고 나 이 종목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판단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목 자체가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홀딩은 하시고요. 홀딩한다고 해서 4만 원 이상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2만 원 위쪽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셨다가요. 2만 원짜리 이상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라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챔 콜콜콜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안내사항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풍성하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시기에는 충분히 많은 도움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챔 콜콜콜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